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랑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건강하면 행복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웃겨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예쁘게 잘 끌고 가려고 해도 나쁜 상대를 만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전제 조건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꼭 피해야 될 대상, 성인 애정결핍에 걸리신 분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내가 사랑으로 극복하면 되지, 그 사람 애정결핍이니까 내가 애정이 많아, 나는 동물도 좋아하고 애기들도 좋아했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충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성인 애정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영유아기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이 양육자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 성인이 돼서 애정결핍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밤에 찬바닥에서 자요. 그러면 낮에 다닐 때는 분명히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곳을 다닙니다. 그런데도 몸이 으실으실 춥죠. 그냥 몸에 한기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한기가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할 때는 인식을 못하죠. 무의식에서는 내가 외롭다, 내가 뭔가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무의식에서 그것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좀 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행동, 그 다음에 극단적인 태도, 연극적인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상대의 관심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을 붙잡아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짓말, 허세, 망상,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데 부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데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대한테 계속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관심, 뭐 여기서는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아프나, 나 너무 아파,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척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한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사랑해줄게, 내가 널 보호해줄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상대의 모든 것에 대한 뒷수발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요구하죠. 나를 인정해라, 나를 더 사랑해라, 나와 더 시간을 가져라, 뭐 이렇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용이나 이런 것도 다 뒤섞어서 써버립니다. 카드 좀 줘봐, 통장 좀 줘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신용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과잉, 자기 비하의 반복 사이클의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자아상이 없어요. 이 자아상은 사실은 부모가 기틀을 만들어 줍니다. 아기 때, 정말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와 계속 대화하고 피드백하면서 일정한 자아상의 틀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학교로 가면서 친구들과 또 자신이 어떤 정보를 받으면서 자아상이 교정되고 수정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 기본적인 틀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상의 기본이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낸 자아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부풀려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뭐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막 이러다가 조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말로 내가 돌불에 딱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 비하를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신의 연인이나 남편,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런 분들이 애정결핍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네 번째는 사랑, 믿음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가스라이팅 하듯이 강조합니다. 실제로 본인은 사람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안정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의식은 자기 자신을 과장시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단히 신뢰롭고 타인한테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이타적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너는 더더욱 나한테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해줘야 돼.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이게 믿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없어요. 이 애정결핍을 겪는 분들한테는 다 자신이 위에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밑에 있거나 이런 관계. 계속 그래서 이게 안정된 사이클, 이런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다섯 번째는 스킨십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벼운 스킨십도 좋고 아니면 뭐 격렬한 스킨십 다 포함됩니다. 왜요? 상대의 관심,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현재 집중하는 것 중에 연인,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쉽게 할 수 있는 건 스킨십이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그 스킨십을 잘 안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을 외도나 관심이 떠났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으로 상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독립적이고 뭔가 외로움, 고독 뭐 이런 거를 즐길 것처럼 흉내는 내는데 그 무의식 안에는 이것을 고독과 외로움을 상처나 고통으로 인식해요. 혼자 있어서 아기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 꼬마 아이, 그 아기가 혼자 있으면 그건 정말 상처이며 고통일 겁니다. 근데 50, 60 된 어르신이 혼자 있다. 그러면 뭐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거 많습니다. 오히려 좋죠. 근데 3살, 4살은 밥도 먹여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소변도 치워줘야죠. 그 다음에 뭐 같이 운동도 해줘야죠. 놀아줘야죠. 근데 그런 걸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혼자 있는 시간은 고통과 상처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혼자 있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거는 연인, 뭐 사랑, 부부 이런 거 아니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지역사회 모임, 뭐 학부형 모임, 뭐 교회 모임, 뭐 이런데 무조건 갑니다. 가서도 그냥 있지 않아요. 꼭 튀어서 그 안에서 꼭 대장짓을 하고 싶어 하고 꼭 그 안에서 무리지어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고서 또 다시 또 다른 집단, 어떤 조직, 관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행동적 특성이 있습니다. 다리를 좀 자주 떨거나 아니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거나 아니면 팔짱 끼는 것을 좋아하거나 뭐 이러면 약간의 그 애정결핍의 어떤 증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입장에서 이 애정결핍을 걸리신 이분들을 피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애정결핍, 성장기에, 유아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냉골에서 잔 거랑 똑같습니다. 낮에 아무리 따뜻한 거를 마시고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도 몸이 으실으실 추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냥 내 체온, 내 체질이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거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아,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구나.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외로움에 취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조심하자. 이거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스스로 따뜻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산책하시고, 명상하시고, 요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종교, 믿는 종교가 있다면 종교에도 좀 흠뻑 빠져서 주기적으로 교회나 절이나 성당 다니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내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내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이것을 한 방에 사랑, 연애, 부부, 남편, 아내 통해서 확 땡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차갑고 마음이 차갑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감당할 몫이지 누군가가 채워줄 몫은 절대 아닙니다. 주말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분들과 정말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저 구독자가 1000명 넘었습니다. 네, 1000명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